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해외 축구 23경기 UEFA 챔피언스리그 셀틱 FC vs LASK 린츠. 이번 경기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압박 강도 자체보다 압박 이후의 위치 조정과 세 번째 선수의 수비 가담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승부다. 셀틱 FC는 한 명이 볼 소유자에게 붙으면 다른 미드필더가 다음 패스기를 막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최종 수비 진영 앞을 보호하면서 상대의 중앙 전개를 단계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 그래서 LASK가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시작하더라도 선택지를 하나씩 잃게 되고 결국 측면이나 전방을 향한 긴 패스로 공격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 그 긴 패스를 셀틱 FC 중앙 수비진이 처리하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세컨드볼 경합 지점을 선점하면 다시 공격권이 셀틱 FC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공격에서는 풀백이 바깥쪽 폭을 넓혀주고 윙포워드가 문전 하프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LASK 수비진을 좌우로 벌리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셀틱 FC가 이 지점까지 진입하면 높은 크로스보다 골라인 부근의 낮은 컷백을 활용해 뒤에서 들어오는 이선 자원에게 슈팅 각도를 열어줄 수 있다. 반면에 LASK는 볼을 빼앗은 직후 최전방과 이선이 빠르게 가까워져야 역습을 이어갈 수 있지만 둘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 셀틱 FC의 제압박에 다시 공격권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좌우 이동이 반복되면 전반에는 버틸 수 있어도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의 이동 속도와 하프스페이스 대응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긴 패스로 제한하고 세컨드볼 경합 이후 다시 측면 공격으로 연결하는 반복 구조에서 셀틱 FC의 전술적 완성도가 더 높아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셀틱 FC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vs NK 첼레. 이번 경기는 단순히 어느 팀이 볼을 오래 소유하느냐보다 중앙에서 상대의 첫 전진 패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끊어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SK 슬로반 브라티슬라바가 중앙 미드필더들의 압박 간격을 좁혀놓으면 NK 첼레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전방을 바라본 상태에서 편하게 볼을 받기 어려워진다. 그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인터셉트에 성공한 뒤 첫 패스를 전진 방향으로 선택하면 SK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공격 전개 단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풀백이 높은 위치를 잡아 공격폭을 넓히면 NK 첼레의 측면 수비는 바깥쪽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이선 자원이 문전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들어가 짧은 패스를 받아내면 마크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 NK 첼레가 중앙을 좁혀 이 공간을 막으려 하면 측면 풀백에게 크로스 각도가 열리고 측면을 넓게 지키면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허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방 압박에서도 상대 중앙 수비진의 패스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놓은 뒤 풀백에게 볼이 전달되는 순간 빠르게 숫자를 붙이는 방식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NK 첼레가 압박을 한번 벗겨내더라도 SK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포백 앞에서 전방 타깃으로 들어가는 패스를 끊어주면 역습의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전반에는 NK 첼레가 중앙 숫자를 많이 두면서 버티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후반으로 넘어가 중앙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이 떨어지는 순간 SK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빈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중앙 압박으로 출발해 높은 위치에서 공격권을 가져오고 측면 폭을 넓힌 뒤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안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쪽이 경기 전체를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SK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하포엘 베르셰바 vs 사바 FK. 이번 경기는 중앙 미드필더의 압박 범위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하프라인 앞 공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승부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포엘 베르셰바는 상대 중앙 미드필더에게 정면으로 달려들기보다 다음 패스 방향까지 함께 제한하며 사바 FK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유도할 수 있다. 사바 FK가 풀백을 높게 끌어올려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면 하포엘 베르셰바는 윙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가 함께 움직이며 그 공간을 다시 좁힐 수 있다. 반대로 하포엘 베르셰바가 소유권을 잡으면 풀백과 윙포워드의 위치를 번갈아 사용하며 상대 측면 수비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 상대 풀백이 바깥쪽 움직임을 따라가면 문전 측면 하프스페이스가 열리고 안쪽을 먼저 막으면 터치라인 방향으로 전진 공간이 생긴다. 이 지점에서 중앙 미드필더까지 짧은 패스 교환에 가담하면 하포엘 베르셰바는 상대 측면에 3명을 배치해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다. 사바 FK도 공격 자원들의 위치 교환을 통해 맞대응할 수 있지만 전진 과정에서 볼을 빼앗기는 순간 풀백 뒤쪽을 다시 메워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후반으로 접어들면 하포엘 베르셰바가 새로운 측면 자원을 투입해 상대 수비진에게 다시 1대1 대응을 반복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사바 FK의 하프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은 조금씩 늦어질 수 있다. 결국 압박을 시작하는 위치, 압박이 실패했을 때의 재정비, 측면 수적 우위와 후반 교체 카드 활용까지 연결하면 하포엘 베르셰바 쪽 전술적 완성도가 한 단계 앞서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하포엘 베르셰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NEC 네이메원 vs FK 보데글림트.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보다 어느 팀이 중앙 압박을 끊기지 않게 이어가고 그 뒷 공간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NEC 네이메어는 전방 선수가 상대 중앙 수비진의 패스 방향을 한쪽으로 유도하고 중앙 미드필더들이 그 방향으로 동시에 이동하면 FK보다의 글림트의 전진 선택지를 단계적으로 지울 수 있다. 이렇게 중앙에서 상대를 묶어놓은 뒤 측면으로 공격 방향을 옮기면 NEC 네이메어의 풀백과 윙포워드가 안쪽과 바깥쪽을 나눠 점유하며 상대 수비 기준점을 흔들 수 있다. 윙포워드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순간 풀백이 바깥으로 치고 올라가면 FK보다의 글림트의 측면 수비수는 두 개의 움직임을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풀백을 따라가면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고 중앙을 좁히면 측면 깊숙한 위치에서 낮은 크로스와 컷백을 허용하는 선택에 부담이 생긴다. 반면 FK보다의 글림트가 중앙을 통과하지 못하고 후방으로 볼을 되돌리는 횟수가 늘어나면 경기 템포 자체가 NEC 네이메어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놓은 뒤 볼을 빼앗으면 세로로 빠르게 찌르고 상대 수비가 중앙에 몰리는 순간 다시 가로 방향으로 크게 전환하는 방식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반에는 양팀 모두 간격 유지에 신경을 쓰며 팽팽하게 맞설 수 있지만 후반으로 접어들면 반복적인 좌우 이동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수비수들의 체력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앙 압박의 지속성,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조절, 측면 안팎의 동시 공략과 후반 교체 카드까지 연결되는 전술적 완성도에서 NEC 네이메어이 조금 더 유리한 승부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NEC 네이메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NEC 네이메어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AT 마드리드 vs 말라가. 이 경기는 AT 마드리드의 절대적인 전력 우위와 말라가의 탈압박 불안이 정면으로 겹치는 구도다. 많은 전력적 차이가 발생되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AT 마드리드 선수들이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승격팀 말라가의 프리시즌 훈련 프로세스와 쿼터별 연습 경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말라가는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는 치명적인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상대 선수들의 변칙적인 압박 한 번의 루트가 완전히 끊긴다. 훌리안 알바레즈를 비롯한 AT 마드리드의 공격진들이 이 타이밍을 읽고 압박을 가한다면 결국 상대의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에 가담한다면 AT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 강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AT 마드리드는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 이강인이 정교한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낼 때마다 날카로운 직접 프리킥 능력을 발휘하면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추페가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해도 팀 전체의 전력 격차와 탈압박 불안을 감안하면 90분 내내 AT 마드리드를 압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라루비아가 중원에서 버텨준다 해도 AT 마드리드의 조직적인 압박과 이강인의 프리킥 위협을 동시에 상쇄하기는 벅찬 과제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주력. 핸디핸디 승 강축. 언더버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세로포르 vs 파우메이라스. 이번 경기는 어느 쪽이 단순히 볼을 오래 소유하느냐보다 중앙에서 방향을 바꾸는 속도와 압박 이후 두 번째 움직임의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 세로포르테뇨는 중앙 미드필더의 좌우 이동으로 파우메이라스의 압박을 흔들려 하겠지만 패스 속도가 조금만 늦어져도 중원에서 다시 포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파우메이라스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첫 역습을 차단하고 주변 자원이 곧바로 두 번째 지원에 들어가면서 상대의 전진 자체를 짧게 끊어낼 수 있다. 공격으로 넘어가면 윙포워드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고 풀백이 바깥을 활용하면서 세로포르테뇨의 측면 수비를 계속 두 방향으로 흔들 수 있다.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은 이선 자원이 다시 안쪽으로 침투하면 상대 중앙 수비수는 앞으로 나올지 박스 안에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 세로포르테뇨가 이를 막기 위해 수비 블록을 깊게 내리면 파우메이라스는 박스 바깥에서 세컨드볼 경합을 이어가며 공격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역습에서도 전방 타깃 시 볼을 받아 떨어뜨려주는 순간 뒤에서 가속하는 윙포워드와 미드필더가 바로 다음 장면을 이어갈 수 있어 공격 전개가 끊기지 않는다. 후반에는 이러한 차이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파우메이라스가 교체 자원을 통해 중전방 활동량을 계속 유지하면 세로포르테뇨는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결국 위협적인 공격 장면의 숫자, 압박 지속력, 전환 이후 연결 구조까지 비교하면 파우메이라스가 한 단계 더 완성도 높은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세로포르테뇨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코킨보 우니도 vs CA 플라텐세. 이번 경기는 단순히 어느 팀이 더 많이 뛰느냐보다 중원에서 압박 방향을 통제하고 그 다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코킨보 우니도는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상대의 전진 통로를 먼저 좁히면서 경기 초반부터 중원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공격권을 확보하면 중앙에서만 볼을 돌리지 않고 윙포워드에게 빠르게 연결해 플라텐세의 수비 블록을 좌우로 벌릴 수 있다. 그래서 코킨보 우니도의 측면 공격은
단순한 크로스에 그치기보다 상대 풀백을 끌어낸 뒤 페널티 지역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플라텐세는 전방 압박을 통해 이 흐름을 차단하려 하겠지만 첫 압박을 벗겨낸 이후 수비 라인을 빠르게 내리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들의 뒷공간이 먼저 노출될 수 있다. 특히 풀백이 전진한 상태에서 공격권을 잃으면 코킨보 우니도는 복잡한 패스보다 간결한 전진 패스를 통해 측면 공간을 곧바로 찌를 수 있다. 코킨보 우니도는 전방 압박이 실패했을 때도 미드필더와 최종 수비 진영이 빠르게 두 줄 블록을 형성하면서 상대 역습을 중앙에서 차단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공간 간격을 유지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때 교체 자원의 활용폭에서도 승부가 갈릴 수 있다. 결국 볼 점유율을 가져오는 방식, 중원 압박 이후 공간 장악, 풀백과 윙포워드의 위치 교환까지 연결되는 공격 구조에서는 코킨보 우니도 쪽이 더 안정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코킨보 우니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FC 신시내티 vs 뉴욕시티 FC. 이번 경기는 점유율보다 누가 먼저 상대의 첫 전진 패스 방향을 통제하느냐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FC 신시내티는 앞선 미드필더가 적극적으로 압박을 걸되 수비형 미드필더는 센터백 앞을 지키면서 중앙이 한 번에 뚫리는 상황을 막아낼 수 있다.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면 뉴욕시티 FC는 중앙 전개 대신 측면과 골키퍼를 경유한 우회 패스가 늘어나고 공격 시작 지점 자체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골키퍼의 선택지가 줄어들면 롱킥 비중이 자연스레 높아지는데 FC 신시내티가 세컨드볼 경합에서 먼저 숫자를 확보하면 다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열 수 있다. 공격권을 잡으면 풀백이 폭을 넓혀 상대 측면 수비를 끌어내고 윙포워드가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그림이 핵심 루트가 될 전망이다. 뉴욕시티 FC가 바깥쪽을 막으려 풀백을 끌어내면 안쪽 침투 공간이 벌어지고 반대로 중앙을 좁히면 크로스와 낮은 컷백을 준비할 여유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크로스보다 페널티 박스 측면까지 진입한 뒤 수비수 뒤로 되돌리는 패스가 훨씬 많은 슈팅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전반에는 뉴욕시티 FC가 수비 간격을 좁히며 버티겠지만 후반 들어 측면 왕복의 체력이 소모되면 수비진 간격이 조금씩 벌어질 공산이 크다. 그 시점에 FC 신시내티가 새 공격 자원을 투입해 센터백과 풀백 사이 뒷공간을 두드리면 전반보다 훨씬 깨끗한 슈팅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압박의 출발점부터 하프 스페이스 컷백, 후반 교체 카드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FC 신시내티가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FC 신시내티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콜럼버스 크루 vs CF 몽레알. 이번 경기는 볼을 오래 갖고 있느냐보다 중앙에서 누가 한 명 더 많은 패스 선택지를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콜럼버스 크루는 풀백의 안쪽 이동으로 중앙 미드필더 주변 숫자를 더하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전진 패스의 출발점을 맡으며 상대 첫 압박을 흔들 수 있다. CF 몽레알이 중앙을 좁혀 대응하면 콜럼버스 크루는 곧바로 측면으로 방향을 돌리며 수비 블록의 폭을 넓힐 것이다. 그리고 측면 수비수가 바깥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원투 패스가 연결되면 박스 안쪽까지 진입하는 길이 자연스레 열릴 수 있다. 반면 CF 몽레알은 공을 빼앗았을 때 양측면 공격수의 전진 속도를 활용해 빠르게 반격하는 장면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콜럼버스 크루가 전방 압박 이후 곧바로 중앙 간격을 좁히고 대형을 정리한다면 CF 몽레알의 첫 전진 패스부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역습이 한 차례씩 끊길 때마다 다시 콜럼버스 크루가 중원에서 공을 잡고 공격을 설계하는 흐름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좌우로 이동해야 하는 CF 몽레알 수비진의 부담도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다. 후반 교체 이후에는 콜럼버스 크루가 첫 슈팅에만 의존하지 않고 박스 안 숫자를 늘리며 세컨드 찬스까지 노릴 여지가 생긴다. 결국 중앙 숫자, 우위, 하프 스페이스 짧은 연계, 압박 이후 재정비 속도까지 이어지는 쪽이 경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콜럼버스 크루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조율. DC 유나이티드 vs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이번 경기는 중앙에서 누가 더 강하게 부딪히느냐보다 압박의 폭을 어떻게 조절하고 측면으로 빠져나온 볼을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DC 유나이티드는 중앙을 좁혀 상대 전진 패스를 막으려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이 측면 빌드업으로 첫 압박을 벗겨낸 뒤 풀백과 윙어의 위치를 번갈아 바꾸면 DC 유나이티드는 마크 기준을 잡기 어려워진다. 특히 풀백이 바깥쪽에서 수비를 끌어내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맞물리면 중앙 수비수까지 앞으로 끌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페널티 지역 안쪽에서는 반대 측면 공격수가 마크에서 풀리며 슈팅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DC 유나이티드가 역습으로 반격하려면 볼을 끄는 직후 첫 전진 패스가 정확해야 하는데 뉴잉글랜드가 공격이 끊긴 직후 곧바로 패스 길목을 좁혀주면 직선적인 스프린트가 공과 연결되지 못한 채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DC 유나이티드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이동량이 늘어나고 풀백 역시 반복적인 1대1 대응으로 체력 소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 교체 이후에도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이 측면에서 새로운 활동량을 투입하면 압박 강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결국 초반에는 팽팽하게 버티더라도 측면 전개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압박 방향 설정, 후반 교체 카드까지 누적될수록 흐름은 뉴잉글랜드 쪽으로 기울 공산이 크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DC 유나이티드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조율. 뉴욕 레드불스 vs 내슈빌 SC.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보다 중앙 미드필더가 어느 지점에서 상대 전진 패스를 끊어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뉴욕 레드불스는 중앙에서 첫 패스 방향을 제한한 뒤 수비형 미드필더가 페널티 박스 정면을 정리하며 내슈빌의 공격을 바깥쪽으로 밀어낼 수 있다. 그리고 상대 전개가 측면으로 향하는 순간 풀백과 윙포워드가 간격을 좁혀볼을 가진 선수와 침투 공간을 함께 차단하는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복잡하게 풀기보다 전방으로 첫 패스를 빠르게 넣고 주변 자원이 즉시 하프 스페이스를 밟아주는 형태가 효과적이다. 내슈빌 수비가 중앙을 좁히면 측면으로 볼을 빼낸 뒤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짧은 패스와 컷백 조합이 살아날 수 있다. 반대로 측면까지 넓게 벌어져 대응하면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미드필더가 두 번째 패스를 받을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내슈빌 입장에서는 어느 공간을 먼저 닫아야 할지 계속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이 늦어지는 순간 박스 안쪽까지 공격을 허용할 위험이 커진다. 뉴욕 레드불스가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진을 깊숙이 묶어두면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공격 숫자를 충분히 유지하며 연속 공격으로 이어갈 수 있다. 후반 승부처에서는 활동량이 좋은 교체 자원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파고들며 지친 수비진의 판단 속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결국 중앙 압박의 간격, 박스 주변 보호, 측면 숫자 싸움, 컷백 퀄리티까지 연결해서 보면 뉴욕 레드불스가 원하는 위치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조건이 더 선명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뉴욕 레드불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뉴욕 레드불스 승 추천. 언더 추천. 올랜도 시티 SC vs 시카고 파이어. 이번 경기는 어느 팀이 볼을 더 오래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앙 압박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낸 뒤 얼마나 빠르게 페널티 지역까지 도달하느냐가 핵심이다. 올랜도 시티 SC는 중앙에서 강한 압박을 걸어 시카고의 첫 전진을 차단하려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미드필더들이 안쪽으로 좁혀지면 측면 전환에 취약해질 수 있다. 시카고 파이어 FC는 바로 그 지점을 노려 수비형 미드필더가 반대편으로 재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풀백이 한 박자 뒤에서 합류하며 측면의 수적 우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측면에서 상대 풀백을 바깥으로 끌어낸 뒤 이선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면 낮은 크로스와 컷백, 문전 침투 패스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다. 반면 올랜도는 전방 압박이 한번 벗겨진 뒤 미드필더와 최종 수비 진영의 간격을 얼마나 빠르게 다시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그 복귀 속도가 늦어지면 시카고의 이선 자원들이 정면으로 페널티 지역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고 수비수들은 뒤로 물러서며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전반에는 양팀이 중앙 경합과 측면 전환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환 과정에서 더 빠르게 숫자를 붙이는 쪽이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시카고는 첫 전진 패스가 연결된 뒤 이선이 곧바로 박스 근처까지 따라붙어 공격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두 번째 움직임까지 가져갈 수 있다. 후반 교체 자원까지 측면 뒷공간을 반복해서 공략하면 올랜도의 풀백과 중앙 수비수 사이 간격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앙 압박을 벗겨내는 방향 전환, 풀백 합류 타이밍, 하프 스페이스를 향한 이선 침투까지 연결하면 시카고가 승점 3점에 더 가까운 팀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올랜도 시티 SC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조율. 필라델피아 유니언 vs 인터 마이애미 CF.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보다 상대의 중원 압박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고 볼을 빼앗은 직후 어느 공간으로 첫 패스를 연결하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필라델피아는 초반부터 중원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주변 선수가 세 번째 커버를 빠르게 가져가며 인터 마이애미의 중앙 전개를 끊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 마이애미가 대 파울을 중심으로 첫 압박을 유도하고 메시가 한 칸 아래로 내려와 세 번째 패스 연결 지점을 만들어주면 필라델피아의 압박 간격은 순간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특히 필라델피아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메시를 따라 전진하는 순간 그 뒤 박스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고 측면 공격수가 그 공간으로 안쪽 침투를 가져가면 최종 수비 진영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필라델피아가 미드필더 간격을 좁혀 중앙을 지키면 인터 마이애미는 풀백과 윙포워드의 2대1 패스를 활용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중앙을 닫으면 측면이 열리고 측면까지 압박 범위를 넓히면 다시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까다로운 선택을 반복해야 한다. 인터 마이애미는 공격권을 되찾은 이후 메시와 대 파울이 볼을 오래 끌기보다 원터치 패스로 바로 문전을 향해 연결할 수 있어 전방 압박 성공이 곧바로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라델피아 역시 인터셉트 이후 빠른 역습으로 맞설 수 있지만
공격 숫자를 앞쪽으로 많이 보내는 순간 인터 마이애미의 첫 역압박을 벗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뒷공간을 내줄 수 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 간격 차이가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수비 라인이 내려갈수록 메시가 팍스 앞에서 볼을 받을 공간은 넓어지고 파울의 전진 가담까지 더해지면 필라델피아는 볼과 침투 선수를 동시에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압박을 풀어내는 세 번째 움직임과 하프 스페이스 원터치 연결까지 세밀하게 비교하면 인터 마이애미 쪽 전술 완성도가 한 단계 더 높아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필라델피아 유니언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조율. 토론토 FC vs 샬럿 FC. 이번 경기는 단순한 볼 점유율보다 공격이 끊긴 직후 어느 팀이 먼저 수비 대응을 갖추느냐가 훨씬 중요한 승부다. 토론토 FC가 중앙 미드필더와 풀백을 동시에 전진시키면 공격 숫자는 확보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선택 때문에 볼을 빼앗긴 뒤 지켜야 할 공간도 함께 넓어진다. 샬럿 FC는 이 지점을 노리고 전방 압박의 방향부터 한쪽으로 제한하며 토론토 FC가 편하게 중앙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 토론토 FC의 볼이 측면으로 몰리면 샬럿 FC는 터치라인을 하나의 수비선처럼 활용하며 짧은 패스 선택지를 차례로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공격권을 가져오는 순간에는 전방 타깃을 먼저 활용해 센터백을 붙잡아두고 이선 자원이 주변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전개가 효과를 볼 수 있다. 토론토 FC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앙 볼을 위해 자리를 지키면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열릴 수 있고 반대로 바깥쪽 커버를 나가면 박스 정면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샬럿 FC가 측면 깊숙한 지점까지 무리하게 파고들지 않아도 컷백 한 번으로 상당히 좋은 슈팅 위치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전반에는 토론토 FC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더 날카로운 장면을 생산하는 쪽은 전환 속도가 빠른 샬럿 FC가 될 가능성이 있다. 후반으로 넘어가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들의 왕복거리가 누적되면 토론토 FC의 수비 복귀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도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전방 압박의 방향 설정, 풀백 뒷공간 공략, 수비형 미드필더 주변 공간 활용, 후반 중원 활동량 유지까지 연결해서 보면 샬럿 FC가 경기 설계를 주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토론토 FC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조율. 스포팅 캔자스시티 vs 세인트루이스 시티 FC. 이번 경기는 어느 팀이 더 오래 볼을 소유하느냐보다 중원 압박이 한번 끊긴 이후 누가 더 빠르게 다음 수비 위치를 잡느냐가 중요하다. 스포팅 캔자스시티는 적극적인 첫 압박으로 상대 전개를 흔들 수 있지만 그 장면을 벗겨낸 뒤 수비형 미드필더와 최종 수비 진영 사이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인트루이스 시티 SC는 이 지점을 노려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패스 교환을 빠르게 가져가며 전진 방향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측면 풀백과 윙포워드가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사용하면 스포팅 캔자스시티의 측면 수비는 한 명을 따라갈지 공간을 지킬지 계속 선택을 강요받는다. 반대로 스포팅 캔자스시티가 전방 압박을 시도한 뒤 볼을 빼앗지 못하면 빠르게 라인을 내려야 하지만 중원 폭기가 늦어지면 세인트루이스 시티 SC가 전진 패스를 이어가기 좋은 구도가 만들어진다. 세인트루이스 시티 SC는 역습에서도 첫 패스를 받은 선수가 볼을 지켜주며 동료들이 따라붙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 공격이 쉽게 끊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 중반 이후에는 이 소유권 유지 능력과 압박 재정비 속도의 차이가 조금씩 누적될 수 있다. 후반 교체 자원까지 투입되면 세인트루이스 시티 SC는 측면에서 새로운 속도와 활동량을 추가하며 스포팅 캔자스시티의 지친 수비 간격을 더 강하게 공략할 수 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도 홈에서 공격적으로 맞서는 구간을 만들 수 있지만 전방 압박 이후의 공간 관리와 역습 과정의 볼 유지에서 상대보다 불안한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압박의 연속성, 수비형 미드필더의 공간 관리, 하프 스페이스 패스 교환, 후반 교체 자원의 활동량까지 연결하면 세인트루이스 시티 SC가 한 단계 위의 경기 내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포팅 캔자스시티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포팅 캔자스시티패 추천. 언더 추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 vs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FC. 이번 경기는 단순한 볼 점유율보다 중앙에서 어느 팀이 더 촘촘하게 압박 범위를 나누고 볼을 빼앗은 직후 얼마나 간결하게 전진하느냐가 승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네소타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하프라인 앞에서 균형을 잡아주면 앞선 미드필더들이 상대볼 소유자를 향해 한 단계 적극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 그리고 애틀랜타의 패스 방향을 측면으로 몰아넣은 뒤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협력해 볼을 끊어낸다면 곧바로 역습을 시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패스를 여러 번 돌리지 않고 전방과 측면으로 빠르게 연결하면 애틀랜타 풀백이 복귀하기 전에 빈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미네소타의 풀백이 공격 시작부터 무작정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윙어가 안쪽으로 움직이는 시점에 맞춰 오버래핑한다면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숫자 우위가 만들어진다. 반면 애틀랜타가 이 공간을 막기 위해 중앙 미드필더를 아래로 내리면 이번에는 전방과 중원의 연결거리가 길어지며 공격 전개가 답답해질 수 있다. 미네소타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계속 후방으로 돌려세우는 장면을 반복한다면
애틀랜타는 원하는 위치에서 공격을 시작하기 어려워지고 롱패스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수비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미네소타의 교체 자원이 직선적인 돌파와 박스 안세도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 여지도 커진다. 특히 이번 맞대결은 미네소타가 안방에서 구단의 메이저리그 사커 참가 10번째 시즌을 기념하는 경기로 치러질 예정이라 경기 집중도를 끌어올릴 만한 환경도 마련되어 있다. 결국 중앙 커버의 안정감, 풀백의 전진 타이밍, 하프 스페이스 활용까지 연결하면 미네소타가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구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조율. 플라멩고 vs 크루제이루이시. 이번 경기는 중앙 압박 라인의 높낮이보다 중원에서 누가 더 많은 숫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수적 우위를 어느 방향으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다. CR 플라멩고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심을 잡고 한쪽 풀백까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다. 크루제이루이시가 그 숫자 싸움에 대응하기 위해 측면 자원까지 중앙으로 끌어들이면 사이드라인 쪽 공간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러면 CR 플라멩고는 풀백을 넓게 세운 뒷측면에서 볼을 받아 상대 블록을 다시 바깥쪽으로 끌어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볼을 잡은 뒤 직접 슈팅을 선택하거나 골라인 방향으로 한 번 더 들어가 컷백을 연결하면 크루제이루이시 수비는 문전 안쪽과 뒤에서 들어오는 이선 침투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CR 플라멩고는 전방 압박이 실패하더라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앙 공간을 먼저 보호하고 센터백이 과도하게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서 뒷라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크루제이루이시는 수비 블록을 낮춰 페널티 박스 근처 숫자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 후반부터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의 커버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시점부터 CR 플라멩고가 교체 자원을 활용해 측면 돌파와 뒷공간 침투 횟수를 높이면 수비 라인은 더 깊은 위치까지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만든 뒷측면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다시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으로 마무리하는 CR 플라멩고의 반복 구조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CR 플라멩고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CR 플라멩고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콜로라도 라피즈 vs LAFC.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보다 어느 팀이 중앙 압박의 출발 지점을 정확하게 잡고 볼을 따낸 직후 얼마나 빠르게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느냐가 중요하다. 콜로라도는 중원 숫자를 좁혀 중앙을 막고 측면으로 유도하려 하겠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의 좌우 이동폭이 커질수록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 LAFC는 그 공간을 이선의 전진 침투로 직접 공략하며 상대 센터백을 앞으로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센터백이 한 발 전진하는 순간 최전방 공격수의 뒷공간 침투와 측면 컷백이 동시에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콜로라도가 풀백과 윙포워드를 함께 올려 측면에서 숫자를 늘리더라도 공격이 끊긴 직후에는 오히려 그 뒤 공간이 역습 출발점으로 바뀔 수 있다. LAFC는 첫 번째 세로 전개로 상대 중원을 넘긴 뒤 수비가 중앙으로 좁혀들면 반대편으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며 수비 블록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런 전개가 반복되면 콜로라도의 측면 수비수들은 안쪽 커버와 바깥쪽 대응을 동시에 요구받게 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동거리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특히 LAFC가 전방 압박으로 콜로라도의 빌드업 출발점을 박스 가까운 지역까지 밀어넣으면 짧은 패스 하나가 끊기는 순간 곧바로 슈팅 장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 후반에는 LAFC의 교체 자원이 수비 뒷공간을 향해 반복적으로 침투하며 경기 템포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내내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결정적인 장면을 더 많이 생산할 가능성 역시 LAFC 쪽에 무게가 실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콜로라도 레피즈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콜로라도 레피즈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리얼 솔트레이크 vs FC 댈러스. 이번 경기는 단순한 볼 점유율보다 볼을 빼앗은 다음 얼마나 빠르게 박스 근처까지 공격 숫자를 붙이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레알 솔트레이크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압박 교대를 통해 FC 댈러스의 첫 전진 패스를 막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쪽에서 세컨드볼 경합을 책임지는 형태로 공격권을 높은 위치에서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공을 되찾은 뒤에는 풀백의 오버래핑과 측면 공격수의 안쪽 움직임을 동시에 가져가며 상대 측면 수비수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FC 댈러스가 풀백을 따라 바깥으로 움직이면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고 안쪽 공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 터치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오버래핑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낮은 크로스와 컷백을 번갈아 사용하면 센터백이 골문 쪽으로만 몸을 돌리고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FC 댈러스는 상대의 공격 숫자가 많아진 뒤쪽을 노려 빠른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첫 전진 패스부터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면 공격보다 수비 복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레알 솔트레이크는 전방 압박으로 골키퍼와 센터백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길게 처리된 볼을 중원에서 다시 따낸 뒤 공격을 반복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경기가 이어질수록 이러한 반복적인 측면 이동과 세컨드볼 경합은 FC 댈러스 수비진의 체력을 계속 깎아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반 교체 카드까지 측면과 이선에 새롭게 들어오면 이미 많은 거리를 움직인 FC 댈러스의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다시 빠른 침투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중앙 압박 교대, 풀백의 오버래핑,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 이선과 3선의 동시 침투가 맞물리는 레알 솔트레이크가 경기 내용을 공격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구도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레알 솔트레이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조율. 시애틀 사운더스 FC vs 오스틴 FC.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보다 중앙에서 볼을 빼앗은 직후 어느 팀이 첫 번째 전진 패스를 더 정확하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한 매치업이다. 시애틀 사운더스 FC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오스틴 FC의 전진 패스 방향을 측면으로 몰아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인터셉트에 성공한 순간 공격 방향을 앞으로 바꾸면 오스틴 FC는 수비 대형을 정비하기 전에 페널티 지역 근처까지 밀릴 수 있다. 여기에 시애틀의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 중앙 숫자를 늘리면 오스틴 FC의 미드필더들은 볼을 가진 선수와 안쪽으로 들어온 풀백을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이 틈에서 측면 공격수가 폭을 넓히고 이선 자원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면 시애틀은 짧은 패스 교환을 통해 박스 바로 앞까지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오스틴 FC는 중앙 통로가 막힌 상태에서 측면으로 빠져나가려 해도 시애틀이 패스 방향을 미리 제한하면 롱패스를 선택하는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롱패스가 많아지면 시애틀은 세컨드볼 경합에서 다시 숫자를 확보하고 공격을 재개하며 경기 주도권을 길게 유지할 수 있다. 오스틴 FC가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최전방과 이선의 거리가 벌어진 상태라면 첫 번째 패스를 받은 이후 다음 연결이 끊길 위험이 크다. 경기 중반 이후에는 오스틴 FC가 중앙과 측면을 반복해서 오가며 수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드필더와 풀백의 이동 부담도 조금씩 커질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시애틀이 교체 자원을 투입해 박스 안 침투와 뒷공간 공략을 강화하면 이번 승리로 승점 3점까지 함께 챙길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 만들어진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시애틀 사운더스 FC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LA 갤럭시 vs 산호세 어스케이크. 이번 경기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전진 가담보다 그 뒤를 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메워주느냐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A 갤럭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상대의 첫 전진 패스를 압박하고 주변 미드필더들이 다음 패스 길목까지 차단하며 산호세의 빌드업 출발점을 흔들 수 있다. 그리고 공격권을 가져온 뒤에는 풀백이 측면 폭을 넓게 제공하고 윙어가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상대 측면 수비의 기준점을 계속 바꿔놓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박스 측면까지 진입한 뒤 낮은 컷백을 선택하면 뒤에서 들어오는 미드필더에게 정면 슈팅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반면 산호세는 압박을 벗어난 직후 빠른 전진 패스로 LA 갤럭시의 배후 공간을 노리겠지만 첫 연결이 끊기는 순간 공격과 수비 사이 간격이 크게 벌어질 위험이 있다. LA 갤럭시가 전방 압박으로 상대 센터백과 풀백의 판단 시간을 줄이면 산호세는 안정적인 빌드업보다 롱패스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산호세의 풀백이 바깥쪽 대응에 끌려나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센터백 옆 공간이 동시에 열릴 수 있어 LA 갤럭시의 컷백 패턴이 반복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산호세가 이를 막기 위해 미드필더를 측면으로 이동시키면 이번에는 중앙에서 킬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이동거리 차이가 체력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고 LA 갤럭시는 신선한 측면 자원과 전방 자원을 투입해 상대 수비진의 커버 범위를 계속 넓힐 수 있다. 결국 경기 초반 산호세의 빠른 역습만 안정적으로 통제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LA 갤럭시가 볼 점유와 공격 횟수를 함께 늘리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LA 갤럭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LA 갤럭시 승 추천. 언더 조율. 포틀랜드 팀버스 vs 샌디에고 FC. 이번 경기는 단순히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느냐보다 압박을 걸어야 할 순간과 물러서야 할 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하느냐가 중요하다. 포틀랜드 팀버스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센터백 앞에 남겨두며 중앙 공간을 보호하고 상대가 측면이나 수비형 미드필더 쪽으로 패스를 보내는 순간 압박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초반부터 체력을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샌디에이고 FC의 후방 빌드업 방향을 일정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공격에서는 풀백과 윙포워드가 번갈아 안쪽으로 움직이며 상대 측면 수비의 기준을 흔들고 그 틈을 이용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빠르게 연결할 수 있다. 특히 첫 침투 이후 이선 자원이 곧바로 박스 안쪽까지 따라 들어가면 단순한 측면 크로스가 아니라 낮은 패스와 컷백까지 다양한 마무리 루트가 만들어진다. 반면 샌디에이고 FC는 후방에서 중앙 연결을 시도하는 과정이 막힐 경우 측면으로 공격 방향이 제한될 수 있다. 포틀랜드가 상대 첫 전진 패스를 끊어낸 뒤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공격을 시작하면 샌디에이고 FC 수비는 정렬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전반에는 양팀 모두 중앙 간격을 유지하며 팽팽한 흐름을 만들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자원의 활동량과 측면 1대1 대응에서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포틀랜드가 신선한 윙포워드와 이선 자원을 투입해
상대 풀백을 더 깊숙하게 밀어넣으면 샌디에이고 FC는 최종 수비 진영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결국 중원 압박의 강도 조절, 센터백 앞 공간 보호, 측면 선수들의 위치 교환,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세밀하게 연결하는 쪽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포틀랜드 팀버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밴쿠버 화이트캡스 FC vs 휴스턴 다이너모 FC. 이번 경기는 중앙 미드필더가 어느 위치에서 볼을 받아 공격 방향을 바꾸고 그 움직임에 맞춰 풀백과 이선이 얼마나 정확하게 공간을 나눠 쓰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FC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한 차례 볼을 순환시킨 뒤 풀백을 높게 배치해 측면폭을 확보하는 전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대 측면 수비수가 풀백을 따라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곧바로 이선 자원이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컷백과 문전 침투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휴스턴이 이를 막기 위해 수비 간격을 좁히면 반대편 측면 공간이 열리고 반대로 수비폭을 넓히면 중앙과 센터백 앞쪽에 다시 공간이 생길 수 있다. 밴쿠버는 공격이 끊긴 직후에도 전방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며 상대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의 패스 길목을 좁힐 수 있어 휴스턴을 자기 진영 부근에 묶어두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 반면 휴스턴은 밴쿠버의 첫 전방 압박을 벗어나 전방 타깃에게 정확하게 연결했을 때는 이선 가담을 통해 충분히 반격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타깃에게 전달된 볼 주변으로 지원 숫자가 늦게 붙으면 세컨드볼 경합에서 밀리고 곧바로 다시 밴쿠버의 공격을 받아내야 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밴쿠버가 풀백의 높은 위치 선정과 이선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계속 반복하면 휴스턴의 최종 수비진은 바깥쪽과 안쪽을 동시에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여기에 후반 교체 자원까지 수비 뒷공간을 향해 속도를 붙이면 휴스턴이 경기 막판까지 같은 수비 간격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중앙 볼 순환부터 측면 폭 확보, 하프 스페이스 침투, 세컨드볼 경합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밴쿠버가 이번에도 승점 3점을 손에 넣을 공산이 크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밴쿠버 화이트캡스 FC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밴쿠버 화이트캡스 FC 승 추천. 언더 조율.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